적들의 선전에 고전하는 은용. 상상 이상의 초강수다. 예상치 못한 적의 강수에 맞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바로 적과 똑같이 예상치 못한 강수를 두는 것. 미쳤어? 어이 짱태추에 네 손으로 나 수갑쳐. 왔나? 덕분이다. 내가 혼자 나기 미안해가. 내 나갈 때 손 꼭 잡고 나가자. 걱정하지 마. 겁나게 힘이 좋아. 금방 된다. 평정심을 잃으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다. 하루에도 몇 번을 벼랑 끝에 몰리고 아수라의 지옥도로 떨어지는 자본시장. 내가 늘 승자였던 이유는 평정심. 하지만 이젠 필요 없다. 파스타처럼 소프트했던 방식은 이제 은용에겐 없습니다. 짐승들을 상대하는 싸움은 그저 지옥일 뿐이다. 그 지옥에 제 발로 걸어들어온 지금 그에게 남은 방법 끝까지 가는 것뿐. 그래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SBS 법전 5, 6회 소개 리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예스 복습을 알게 된 그들을 상대하는 방법. 저는 권력의 부당 거래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윤혜린 대표의 딸이고 그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뇌물 조작 사건의 공동 정범입니다. 이렇게 은용과 준경은 선빵을 날립니다. 부장님 오후 일정 다 취소하세요. 저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한 명의 공범 특수부 황기석 부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기석은 준경의 선빵의 맛을 보고 특급 요리사답게 누구의 레시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놈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준경의 뒤에는 실버 드래곤 은용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은용이라는 놈은 확실하게 정리된 게 맞죠? 하모. 걸마 마무리는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아이가. 그때 뭐고? 서울지검 장태춘 검사입니다. 장태춘 검사? 방금 이수홍 변호사가 특허권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요. 같은 제목의 주범으로 회장님도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뭐라는? 내가 누군 줄 모르나 이놈 씨. 내가 싹 다 엎혀주지마. 한마디가. 이렇게 은용이 짜놓은 각본대로 기석과 명예장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서 은용은 반전 없는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있었죠. 거래는 계속하셔야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제안 드리겠습니다. 권력의 뒷배 5대표를 이용해서 말이죠. 국회의원 배지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선물이네. 명예장도 지역구 공천 후원 장담했지만 삼선의 백의원 지역구는 어떠십니까? 그게 가능해? 백의원은 어차피 다음 선거에 가망이 없습니다. 그럼 더더구나 그쪽이 줄 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돈은 제가 제일 많거든요. 그걸 전화 안 받으시면 새로운 거래에 사인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기석이 건넨 손을 뿌리치고 은용의 손을 잡은 태춘의 인생 배팅. 부장님, 7층 출입문은 제 힘으로 열겠습니다. 특수부 검사 잡고 특수부로. 그렇게 은용이 태춘에게 약속한 대로 레알 돈으로 검찰을 샀습니다. 기자들이 쓰는 상시 출입증 주더라. 그거면 출입 기록 안 남기고 검찰 출입 가능하니까. 야, 이게 대체 얼마짜리 출입증이야? 어? 이 로고에 있는 짝대기 하나가 빌딩 하나 값 주면 되겠다. 직선은 대나무야. 각각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고. 이런 것도 사법시험에 나와? 왜 안 해? 검사 그만둔 거. 세상에 공짜 없잖아. 더 이상의 공짜는 없다. 진짜 전 재산 복수에 다 날려도 후회 안 해? 야, 난리다니. 나 지금 돈으로 대한민국 검찰 정신 차리게 같이 투자하는 거야. 어? 야, 봐봐. 이 각각은 공정, 정의, 브라보, 신속, 정확, 배달은 아니고 아까 뭐였더라? 나는 네가 무섭다. 그렇게 은용은 신속 정확하게 홍콩과 상하이장이 끝나면 런던, 6시간 30분 후엔 뉴욕, 다시 3시간 후엔 서울과 도쿄, 남반구의 시드니,
저희 펀드의 투자는 24시간 계속됩니다. 오 대표의 라인을 통해 명예장과 기속에 뒤에 있던 검찰 주요 인사들을 모두 자신의 뒤에 세우려 하고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면 돈 버는 건 참 쉽죠. 뭐 인맥도 쌓이고 정보도 많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번 돈을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분들이 유학 중인 현재에서 언제 얼마든 출금이 가능합니다. 명의장이 쓰는 차명 계좌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작심하고 털면 털리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찜찜했던 건데 저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영해펀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명예장보다 더 많은 돈과 은용만의 월드클래스 세탁 기술로 말이죠. 그렇게 은용이 명예장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아이고 이게 누구? 우리 형이 연 실장이 맞네. 교통사고 한번 세게 당했다 하던데. 여는 뭐하러 기 들어왔노? 제가 빚지고 사는 성격이 못 돼서 연애도 갚고 원수도 갚으려고요. 맞나? 제가 또 회장님한테 배운 게 돈 장사만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지금 막 영장 실질 심사 끝났다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 떨어졌다네요. 뭐라? 한치 오차 없이 모두가 은용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태춘 검사님. 예. 은 실장. 검사님 삼촌. 면회 한번 오라고 하세요. 이번에도 뒤를 봐서 얘기 잘 되면 내가 우리 검사님한테 좋은 진술 많이 해드릴게. 그렇게 모든 걸 건 복수는 성공을 향해 달리면 SBS가 드라마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지. 배경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조작 사건에 대한 진술서입니다. 조작한 서류의 원본 파일을 지금 포렌식 감정 중입니다. 그래, 준비 잘했네. 연수원 수석 땄네. 검사로 복직해. 블루넷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무혐의 처리할 거야. 오늘도 준비한 거 보니까 너 천상 검사야.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엄마를 구하기 위해 선택한 거래. 새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경의 거래는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엄마, 그냥 지금은 좀 쉬는 게 어때? 안에서 몸도 많이 상했을 텐데. 짓지도 않은 죄로 갇혀있는 것도 억울한데 회사는 나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장부까지 조작한 걸 들이미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 무서워. 엄마도 다시 싸운다는 게 너무 무서운데 누군가 또 나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면 내가 나서는 게 맞아. 아니, 그냥 이제 엄마는 엄마만 생각해. 엄만 손장관 아저씨처럼 정치인도 아니잖아. 엄만 검사 엄마잖아. 너한테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라고 하면서 엄마가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의롭지 못했던 그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준경의 엄마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뇌물죄 서류 조작한 거 그거 내가 했어. 미안하다. 그 어머니 상 치르는데 먹고 와서 미안하다. 엄마 돌아가신 날 대검 출입 기록 확인했어요. 내가 대검에서 조사받던 시간에 엄마도 대검 출입 기록 있던데 선배죠. 무슨 얘기했어요? 이번엔 날 가둬놓고 우리 엄마 협박했어요? 지금 뭐 나 신문이라도 하는 거야? 제가 끝까지 진실 밝혀서 선배가 어떤 인간인지 다 밝혀낼 거예요. 네가 그럴 자격은 돼? 박준경, 뭘 밝혀? 변호사나 하면서 조용히 지내. 그날의 모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준경은 아니요. 전 자격 없습니다. 검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편 태춘은 자신에게 제안한 거래가 신경이 쓰이고 명계장에 황 부장까지 엮으려면 변호사인 이수동의 진술은 아주 중요해요. 람보 주가 조작 사건은 꼬리자르기로 막혀있는 거 아시죠? 아니 그래서 이제와 광판다는 놈 얍삽한 딜을 받으라고요? 당연하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특수수사입니다. 자, 명예장 구속되고 황 부장 과거 사건 터지면서 검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우리한테 유리하다. 아니죠. 검찰 분위기는 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태춘이 고민에 빠진 사이 준경은 태춘에게 물건 하나를 건네는데 이걸 검사님께 드릴게요. 만년필, 녹음기 뭐 그런 거? 용희 오빠가 떠날 때 주고 간 선물이에요. 나중에 검사 되면 꼭 그걸로
나쁜 놈들 접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장태춘 검사님의 건투를 빕니다. 그렇게 태춘이 선배 검사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야 할 때는 어떡합니까? 당장 방금도 이수동이란 놈이 지저분한 거래를 제안해 왔는데 그럴 땐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한편 황기석은 빠져나갈 새로운 레시피가 생각나지 않자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또 몇 푼 욕심내다가 이게 뭐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언제까지? 그때 황기석의 아내가 새로운 레시피를 건네는데 당신 장인 아직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그 욕심으로 번 돈이 당신 거기까지 올려놨잖아. 아빠 보고 직접 해결하라고 했어. 그렇게 황기석이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는 동시에 태춘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이수동이 태춘이한테 거래일 제안했다. 본인도 변호사라 명의장 기소하는데 자기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지. 이수동이라면 돈으로 거래가 되는 인간이긴 한데 일단은 기다려보자. 어떤 검사가 될지는 장 검사 스스로 선택해야 후회가 없으니까. 결국 태춘은 고민 끝에 선택합니다. 검사 장태춘의 정의를 말이죠. 태춘아. 이수동이 삼촌 면회 한 번 오면 나한테 좋은 짓을 많이 해주겠대. 윤 실장, 나 이수동. 이거 뭐 우리 스타일 잘 알잖아. 얼굴 한번 보자고. 근데 삼촌, 이수동이 어떤 거래를 제안해도 절대 하지 마. 끝까지 제대로 수사할 검사 필요하다는 약속 내가 지킬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맡겨. 그래, 그럴게. 하지만 잠시 잊고 있던 그들의 방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서 명예장과 황시프를 잡는 건 정말로 정말이지 드라마 제목과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 징역은 내가 사는데 여사님 얼굴이 영 말이 아니네. 그렇게 명예장이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검사가 불러도 아무 말 안 할게요.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에? 동부지검으로 우리 장인 상대로 고소장이 하나 접수될 텐데 사건 배당은 양동철 검사한테 말 거야. 이거 뭐 골목 식당도 아니고 또 레시피를 새로운 걸 또 가져왔어 레시피를. 너하고는 연수원 동기지? 예. 그건 바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예장을 또 다른 사건으로 검찰 출정 조사로 나오게 만든 뒤 잠시만요. 아내의 말처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세 시간 안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하모야. 그렇게 은용의 뒤에선 오 대표에게 사진 하나를 보내게 되면서 명예장은 다시 거래를 제안합니다. 지금 내 꼴이 이게 뭡니까? 그렇다고 이딴 걸 보내 이씨. 분위기 정리되면 불구속으로 빼줄 거니까 좀만 참자. 대표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명예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 대표의 약점으로 쓸데없는 사진 좀 지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거래가 아닌 거래로 위장한 자신의 진짜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뭐야? 미리 준비해둔 기석의 종이 한 장으로 은용의 계획을 원점이 아닌 전부 되돌려줄 계획. 검사장님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겠습니다. 명예장의 손으로 직접 말이죠. 근데 장 검사한테 이수동 얘기는 없었어? 어제 통화했어. 그쪽에서 어떤 제안이 오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하던데. 지금의 나라면 주저없이 더 지독한 괴물이 되는 선택을 할 겁니다. 장 검사는 나하고 다른 선택을 했나 보네. 법과 원칙. 하지만 이번에도 법과 원칙은 세 사람 모두를 비껴갑니다. 야, 우리 집안이 양반은 안 되는데. 짱태추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삼촌 뉴스 봤어? 기석의 레시피대로 오 대표의 죽음을 현재 검찰은 용의자 은모 씨를 전국에 긴급 수배했으며 명예장이 아닌 은용의 짓으로 만들게 되면서 행동 진짜 빠르네. 마치 준비한 것처럼. 수고해. 하루아침에 기석을 외면하던 검찰 분위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홍한나 씨, 은용 연락 됩니까? 은용을 또다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초강수다. 예상치 못한 적의 강성에 맞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렇게 은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앞으로 더 거세진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방법. 미쳤어? 수배 떨어져서 난린데 여기로 오면 어떡해. 내가 숨어버리면 네가 다쳐.
언제나 자신에게 누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야 꿈나무야. 우리 꿈나무는 뭘로 들어왔을까? 부모님 데려와. 부모 없다니까? 용인 내가 보호자라고요. 미성년자는 안 돼. 부모님 없으면 아무 어른이라도 데려와.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잡혀가는 건 부모 없어도 되죠? 무서웠지. 돈 버는 온갖 일을 마다않던 누나는 소녀 가장이었고 언제나 내 편인 보호자였다.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진 봄날 19의 누나는 아들을 낳았다. 아빠 없는 아이. 누나에게 또 힘들고 슬픈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시를 쓰는 수녀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평안한 봄. 아멘. 짱태추의 태춘이었다. 어이 짱태추이, 네 손으로 나 수갑 채워. 그렇게 예상치 못한 적의 초광수에 대한 은용의 대답은 또 다른 초광수였습니다. 그렇게 기석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야, 네 장인 별장이지? 예. 선배도 몇 번 와보셨죠? 야. 받아 처먹기만 하고 통수 친 거는 무자일 것 같습니까? 오 대표에게 했던 방법 그대로 말이죠. 오 대표를 협박해서 몰고 간 게 사실입니까? 오 대표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하실 겁니까? 예, 고 오창현 대표님과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저희 둘의 관계를 입증해줄 믿을 만한 다른 친구분들도 계십니다. 믿을 만한 친구들이 누군지 부장님은 아십니까? 혹시 부장님은 아니시죠? 뭐 임마? 선수를 뺏기셨네요. 내가 지금 저한테 맡기시죠. 선배님들 피해 안 가게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널 믿으라고? 저 황기석입니다. 황 셰프라는 명성답게 기석은 은용에 가진 모든 걸 이용해 요리를 시작합니다. 소년원 출신의 사모펀드 외삼촌과 검사 조카의 수상한 거래라 헤드라인 좋네. 장검사 어머니가 지내는 요양원이 한 달에 3천만 원이네요. 1년이면 4억인데. 브라보. 사모펀드 외삼촌과 4억짜리 요양원. 뭐 이 정도면은 브라보. 대한민국 국민정서법상 장검사는 유죄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 대표는 왜 죽였습니까? 유서를 못 보셨구나. 은용은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유지하는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근데 나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바로 검찰로 들어와서 수갑 찰줄을. 수배 중에 도망다니면서 죄도 몇 개 추가하고 잡힐 때도 좀 더 범죄자답게 그럴싸한 그림으로 잡혀주는 게 계획이었을 텐데, 그죠? 기석은 주저없이 오른손을 들며 따봉! 일따봉과 함께 인정. 인정을 선물하는데 그 믿을만한 친구들이 황 부장을 내 앞에 보낼 줄은 나도 예상 못했습니다. 적으로만 만나지 않았었으면 우리 좋은 사이가 됐을 텐데. 당신하고 나하고 저? 은용은 기석에게 가소롭다는 표정을 선사합니다. 그건 아니고 내 상대는 명예장이지. 너는 그냥 장인 밑닦아주면서 꿀빠는 기생충이고. 응?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에 준경과 한나는 대책을 세워보는데 한기석이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걱정 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제일 비싼 변호사 보냈으니까. 수고들 한다. 아니 변호사가 검사들한테 이렇게 오랜만이야. 모시겠습니다. 이 USB가 황 기석이한테 줬던 조작 서류의 원본이다. 네, 당시 검찰에서 뇌물죄 증거로 삼았던 블루넷 채권회수 목록입니다. 한기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현금 5천 지출 내역을 제가 손장관으로 수정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은 준비되셨나요? 그 당대표님 일정에 맞춰 3일 뒤에 언론에 크게 터뜨리면서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동시에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특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몰아쳐야지. 한편 태추는 기석의 계획대로 삼촌 은용과 엮이게 되면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은용은 구치소로 수감되는데 명예장과 야견을 끊어내지 못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기여하는 교도소 장면으로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명예장의 방식대로 말이죠. 교도관 면담을 여기서 합니까? 예, 잠깐 여기 있어요. 아 지금 뭐하는 거? 교도관님! 지금 뭐하는 거? 왔나? 덕분이다. 내가 혼자 나기 미안해가 내 나갈 때 이 손 꼭 잡고 나가자.
걱정하지 마라. 손날이 힘이 좋아. 금방 끝날 기다. 한때 아이유에게 나이 아저씨 소리 좀 들었던 은용은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일대 다수의 공격으로 코너에 몰리고, 하지만 은용의 눈에 들어온 비상 버튼. 이렇게 교도관이 이곳에 올라올 때까지 버티기로 하는데 다시 의식을 차리고 눈을 뜬 은용은 사발요. 이제 좀 정신 들어요? 잠깐 자리 비우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목공장에서 4816이 찌는 101이 어젯밤에 죽었어요.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공장 죄수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그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살해 흉기로 쓰인 드라이버에서 지문이 나왔어요. 용희 오빠 진술은요?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진술했죠. 다 지금 삼촌을 지목했어요. 그놈들 전부 한패거리 아닙니까? 아니 아무래도 짜고 치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준경과 태춘은 상황 파악을 하려던 그때 예, 장태춘입니다. 태춘에게 걸려 전화 한 통. 예? 바로 기석의 아내였습니다. 삼촌에 대해 하실 말씀이 뭡니까? 얼굴은 안 닮았는데 성격 급한 건 삼촌하고 비슷하네요. 제이는 단도직입적으로 태춘에게 거래를 제안하는데 제가 누구 딸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돕고 싶어요. 살인 누명 벗을 수 있게. 누명? 지금 누명이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누명이겠죠. 은 실장님 같이 좋은 분이 사람을 죽였을 리 없잖아요. 뭘 어떻게 돕겠다는 겁니까? 박준경이 갖고 있다는 원본 서류. 그거면 거래가 돼요. 준경의 마지막 칼자루까지 없애려는 개수작이었죠. 하지만 준경은 단호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잖아요. 같은 문제를 다시 틀릴 순 없어요. 황기석과는 거래도 협상도 없습니다. 그럼 은 대표는요? 펀드 손실 보는 건 그렇다 쳐요. 김 변호사 말대로 특수살인이면 최하 징역 10년입니다. 10년은 기본 깔고 징역 때린다는데 용이 그냥 이대로 두겠다고요? 진실은 밝혀야죠. 그놈의 진실 밝히려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처리한 게 아닌데 타이밍 놓치면 그땐 진짜 10년 살아야 돼요. 오빠한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고. 좀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듭니까? 맞아요, 이기적인 거. 전 다음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야, 짱태춘. 저거 진짜 어이없지 않냐? 은용에게 가족이 소중한 만큼 태춘에게도 은용은 하나밖에 없는 삼촌이자 친구이자 아빠였습니다. 선배님, 그렇게 지금 태춘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죠. 박준경 선배님, 우리 삼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은 준경의 마음. 그때 세상 천지 당신만 아파! 태춘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당신만 아프냐고. 19에 나 낳은 우리 엄만 평생 술집 여자다 나이 40에 치매 걸렸어. 내가 왜 검사된 줄 압니까? 우리 엄마 무시했던 들 멸시했던 들 약한 사람 함부로 짓밟고 사는 들한테 오봉순이 아들이 물망초 엄마담 아들이 이 대한민국 검사 돼서 죄진 이들 싹 다 벌주는 거다. 그거 꼭 할 거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배, 일단 삼촌은 살리고 봐야죠. 복수 좋고 정의 법 다 좋은데 일단 가족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정신 차려, 야! 그놈들이랑 거래한다고 당신 삼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를 내가 어떻게 잃었는데? 거래는 없어. 포기도 없고 복수도 또 용희 오빠도.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하지만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준경은 그때의 밤을 다 잡아봅니다. 태춘과 마찬가지로 준경에게도 은용은 가족이니까요. 너한테도 연락 없어? 돈 버느라 바쁜가 보지. 용희가 있을 때가 좋았는데 집안도 시끌시끌 사람 사는 것 같고. 전부터 궁금했는데 용희 오빠 처음에 뭘 보고 유치장에서 데려온 거야?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였어. 무슨 최선? 어른으로서의 최선.
너하고 같이 우리 편으로 싸운 아인데 걘 또 혼자잖아. 이거 너 혼자만의 싸움 아니야. 아줌마는 나한테도 가족이고 너하고 나 같은 편이잖아. 한편 명예장은 별 문제 없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고 회장님, 일단 뭐 어디 가서 한 잔 빠라삐리 뽕. 아이고 정신 나간 놈. 기석은 마지막 디저트까지 준비하게 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고 왔네. 나라에도 바쁘긴데. 은영이 여거 치면서 우리 사고는 주변 좀 정리됐나? 예, 뭐 아버님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뭐 아직 과거 윤 대표 사건이 남아있긴 한데 그쪽은 백윤수 의원 쪽에 붙어 있어서. 맞나? 이번에도 명예장의 쩐과 자신의 법으로 말이죠. 여기는 스탠바이 끝났어요. 그렇게 준경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던 그때 이번에도 명예장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준경은 필사적으로 저항해보지만 결국 쓰러지고 마는데 이 녀석 어디 있노? 이 녀석 어디 있노? 어? 예스비! 사실 준경은 명예장과 기석의 더러운 계획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춘을 믿고 있었죠. 박준경이 갖고 있다는 원본 서류. 그거면 거래가 돼요. 그렇게 태춘은 준경의 USB를 늦지 않게 전달하게 되지만 박준경 씨가 걔한테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아이 독한 가시나 보소 이거. 준경의 사고 소식과 함께 박준경 환자 상태는요? 많이 안 좋습니까? 누구시죠? 서울지검 장태준 아니 박준경 씨 보호자입니다. 출혈이 심해 응급 수술 중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믿기 힘든 또 하나. 이후에 의원님께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일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현재 의원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결국 명예장 손에 들어간 USB. 이제는 정말 전부를 잃은 것 같던 그때 잠시만요. 준경을 습격한 괴한 은용의 친구 진호의 얼굴을 태춘이 알아보게 되는데 진호라고? 장 검사가 얼굴 알아봤어. 경찰에선 지명 수배했고 나 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유죄 인정하면 폭행치사로 3년. 김 변호사가 검찰 측과 최종 조율한 내용이야. 조심히 가라. 선을 넘어버린 명예장과 기석. 은용은 더 이상 그 선을 지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평정심을 잃으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다. 하루에도 몇 번을 벼랑 끝에 몰리고 아수라의 지옥도로 떨어지는 자본시장. 내가 늘 승자였던 이유는 평정심. 하지만 이젠 필요 없다. 짐승들을 상대하는 싸움은 그저 지옥일 뿐이다. 이미 모든 눈이 사라져버린 싸움터. 은용은 그들의 방식대로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복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쯤에서 성 그읍시다. 아니면 이번엔
뭐 발목이라도 하나 끊어드릴까? SBS 금토 드라마 법전. 황기석이죠. 그쪽 누명 씌우고 우리 준경이 저렇게 만든 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폐건물 같은데. 흔히 말해서 뭐 작전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마음을 따라서 찾은 결론이야. 내가 명의장의 입장이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제소자 4816 은용 씨가 부장님께 이걸 좀 전해드리라고 해서. 말 잘 듣는 개가 필요할 땐 주인이 누군지부터 가르쳐줘야 되니까. 너 같은 건 얼마든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